물 부족과 더불어 물의 오염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 폐수와 생활하수, 농수산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염된 물이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나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군. 물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저절로 깨끗해지기 위해 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자정작용은 침전, 산화, 희석 등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침전은 오염물질을 가라앉혀 고체 형태로 만들므로써 물과 분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서 흡수된 산소로 인해 오염물질이 산화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희석 과정도 진행되는데 이때 오염물질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해도 끝이 없네. 이걸 다 언제 깨끗하게 하지? 이봐 친구 진정해. 나도 처리할 양이 만만치 않거든. 인공 정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을 하수라고 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수의 양이 일일 약 1000리터 정도 됩니다. 주방 호수, 세탁 배수, 화장실 변기용 물 등으로 사용하고 버린 하수는 지하에 배설된 하수 관로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수 처리장의 최초 침전지에서 우선 하수를 가라앉히는데요. 물보다 무거운 물질층과 물보다 가벼운 물질층으로 구분해 제거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최초 침전지에서 약 40%의 오염물질이 제거됩니다. 물의 자정작용 중에서 오염 농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있다. 올 겨울도 식량 문제는 걱정 없겠군.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속에 있는 유기 오염물질은 물속에 사는 미생물의 영양분이 됩니다. 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이 분해되는 거죠. 이렇게 정화작용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미생물 중에 분류를 한다고 하면 호기성 미생물과 혐기성 미생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천에는 대부분 호기성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혐기성 미생물들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있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하천 생태계보다는 이런 소화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화조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가스와 메탄이나 CO2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미생물들이죠. 인공 정화 과정에서도 미생물은 빠질 수 없습니다. 하수에 공기를 불어넣어 미생물을 키우고 그 미생물을 이용해 하수 속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것인데요. 하수에 녹아있는 유기물을 제거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 유기성 고용물의 80% 이상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덩어리들은 최종 침전지로 넘어와 침전되는데요. 유기물 덩어리는 가라앉고 맑은 물만 위로 뜨게 됩니다. 최종 침전지를 통과한 물은 소독조에서 마지막 소독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소독에 쓰이는 물질로는 염소와 오존, 자외선 등이 쓰이는데 염소는 미생물에 대한 살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세포 내 효소를 파괴하거나 세포막 자체를 파괴합니다. 또 자외선은 세포에게 DNA를 변형시키거나 파괴시킴으로써 높은 살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존은 무색의 자극성 냄새가 있는 기체로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생물뿐 아니라 유해가스 및 유해 유기물질 등의 제거에도 자주 이용됩니다. 이렇게 정화 과정을 거친 하수는 깨끗한 물로 바뀌어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만나는 곳인가? 어서 와! 최적의 환경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수질 오염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용존산소입니다. 용존산소란 물속에 존재하는 산소의 양을 말합니다. 이 용존산소량이 넉넉한 경우 물의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용존산소가 고갈되면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로 인한 오염을 막기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산소 배출을 하는 수생식물 등을 활용해 용존산소를 일정량 이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염원의 사용량을 줄이고 물을 재활용하는 등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물맛도 영양도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식수로 생활하는 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수돗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식수로도 사용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죠. 국가별 수질지수 기준으로 122개 국가 중 8위에 해당합니다. 수돗물은 댐과 호수, 강물이라는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수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크고 그 영향이 가장 빨리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정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돗물의 정수 과정은 보통 인근 하천이나 댐에서 물을 끌어와 정수장으로 보내집니다. 정수장에서는 부유물을 걸러내고 소독하는 등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를 거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만들어집니다. 철저한 정화 과정을 거쳐 깨끗할 뿐 아니라 영양까지 갖추고 있다고. 수돗물의 주요 수원인 우리나라 지표수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수 처리 뒤에도 미네랄 변화는 미미하여 먹는 샘물 수준의 함량을 보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존재하는 미네랄 성분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리수 1리터당 칼륨이 2.4mg, 나트륨 8.8mg, 칼슘 19.9mg, 마그네슘 3.9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수돗물에 밀려나 그 사용량이 현저히 줄었지만 과거 지하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식수원이었습니다. 이 지하수는 땅 밑에 바로 있기도 하고 땅 밑 수백 미터 깊이에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 우물을 파서 고이는 물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의 성분은 지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용해 물질의 양은 일반적으로 수돗물보다 많습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대세는 나 생수라고. 수돗물 못지않게 최근 현대인들이 더 흔하게 접하는 물은 생수입니다. 생수는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 페트병에 담아 파는 먹는 샘물입니다. 사실 생수란 표현은 판매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생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수돗물 등 다른 물은 죽은 물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은 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는 6월에서 1년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봉한 뒤에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마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먹는 샘물에는 수원지에 따라 크게 화산 한반수, 해양 심층수, 빙하수 등으로 그 종류가 나뉩니다. 빙하수는 빙하가 녹아내린 물로 불순물이 거의 없고 시원한 것이 특징이죠. 화산 한반수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깊고 긴 지층을 천연 필터로 삼아 여과돼 깨끗해진 물입니다. 또 해양 심층수는 태양광이 미치지 않고 오염물질도 닿지 않은 해수면 아래 200m 이하에서 채취한 깨끗한 바닷물입니다. 이러한 물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물속에 함유된 미묘한 양의 미네랄 성분입니다. 물맛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있는데 마그네슘과 칼슘의 함량이 높은 물일수록 쓴맛이 나고
적게 포함되어 있을수록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반면 칼륨과 나트륨은 물맛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취향에 맞게 돈 주고 사 먹을 만하지 않겠어?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물맛에 있어선 내가 한 수 위지. 우리가 흔히 약수라고 말하는 물도 있습니다. 약수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서 가스, 고형물질 등을 다량으로 함유한 광천수를 말합니다. 이 약수에는 탄산가스와 산소, 철분, 칼륨, 불소 등 각종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함유된 성분에 따라 독특한 맛을 냅니다. 또 사이다처럼 작은 거품이 일어나며 혀끝을 톡 쏘는 듯한 자극이 있는 약수도 있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물을 마시면 병에 낫는다거나 피부가 깨끗해진다거나 위장병이 낫는다는 등의 속설이 있습니다. 약수라는 이름 그대로 뜻을 받아들인 탓이 아닐까 싶은데요. 약수가 나오는 약수터는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자연히 형성된 샘터나 우물 등의 공동시설 중 하나로 분류돼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수의 효능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약수는 마시는 데 있어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약수터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후 마셔야 하고, 길어온 약수는 실온에서 번식할 세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냉장 보관하여 마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마시는 물의 중요성은 사소한 부분이라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의 건강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수의 오염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물을 마실지도 중요하지만 식수원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사람에게 공기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매일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만 그만큼 물에 대한 속설도 많다 보니 갈팡질팡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에 대한 오해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수돗물에 함유된 염소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살균, 표백작용을 통해 물속의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염소. 이 염소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위 속에는 pH 1.0 정도 되는 농도의 염산이 들어있으므로 사실 4mg/L 정도의 알칼리성인 염소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마시는 것이 꺼려진다면 끓이거나 1시간 정도 실온에서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염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돗물을 끓이면 미네랄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수돗물을 가열한다고 해서 미네랄 성분 함량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끓인 물은 증발된 수분 때문에 미네랄이 농축되어 오히려 함량이 많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수돗물만큼 많이 접하는 탄산수에도 여러 가지 속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탄산수를 많이 마시면 치아 부식이 된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탄산수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의 산도를 높입니다. 탄산수는 물에 높은 압력을 가해 이산화탄소를 녹여 만든 산성음료입니다. 바로 탄산수의 산도가 치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탄산수의 산도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pH 3에서 4 정도입니다. 그리고 pH 5.5 이하일 때 치아의 가장 바깥면인 범랑지를 녹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탄산수의 산도를 생각해보면 탄산수가 치아를 부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탄산수를 마시고 그냥 자버리는 경우 충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산수를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고 또는 마신 후 물로 입안을 헹궈내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탄산수, 네가 감히 날 녹이다니. 그건 내 잘못이지만 말이야. 날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도 억울하다고. 탄산수가 소화불량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 또한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소화가 잘 되기 위한 소화효소 촉진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탄산수를 마실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 기포가 위를 팽창시키고 위산이 가스와 함께 식도로 역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산수 기포가 공복감을 없애고 배부른 느낌을 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산수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이들도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보통 현대인들의 경우는 음료수를 통해서 열량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근데 탄산수 중에 열량이 없는 것을 마시게 되면 다른 열량이 있는 음료수를 먹는 기회를 대체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 탄산수 자체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능 성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편 붓기 때문에 물 마시기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다면 전문가들은 오히려 마시는 물의 양을 점차 늘리라고 권합니다. 붓기는 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체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물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오히려 마시는 물의 양을 조금씩 늘려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하면 붓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물을 마실 때 찬물이 좋을까요? 따뜻한 물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찬물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고 대장 운동을 촉진시켜 기초 대사량을 높여줍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도와주는데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에겐 따뜻한 물이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좋은 물은 따로 있는 것일까요? 물은 그냥 물로써 마시는 것이지 어떤 기능을 기대하고 먹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물을 마시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물에 대한 정보였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네요. 기왕 마시는 물이라면 올바른 정보를 통해 똑똑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